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혼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뒤돌아서서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이란 말이죠. 뭐 그런 이유는 별거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지금 시장 조정에서 굉장한 방어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빠져 있고 현대차도 이번에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도 못 찍고 다시 밀려가지고 뭐 10% 이상이 조정이 있긴 합니다만 하이닉스가 10% 미만,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일으킬 기준에 그러다 보니 주력주가 가지고 가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 메타방도 매우 힘들어요. 메타방도 56%까지 수익을 냈던 부분이 지금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 범위가 다 훼손이 돼 버렸어요. 그나마 뭐 수익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시장 변동률 전체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설정을 잡아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지금 장에서 이제 뭐 옥석 가리기를 하자라고 해서 화요일 수요일부터는 종목을 압축을 했고 목요일에도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면서 오히려 목요일에는 또 종목을 확장을 했는데 그게 뭐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장 상황이 돌려질 수 있을 것이냐, 뭐 매번 말씀드리는 대세로 갈 것이냐. 4천원 뭐 윤정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금방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뭐 4천이 이탈이 되고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뭐 다시금 3천 깨지는 거 아니냐. 5천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런 불안감이 형성이 되실 수 있는 위치란 말이죠. 근데 한 가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보면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IMF 이후에 처음입니다. IMF 이후에 글로벌 증시 선진 시장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디커플링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어요. 언제? 지난해 7월 말 고점 찍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지난해 7월 말 기준의 고점도 52주 고가인 거지 사상 최대치 고점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면 사상 최대치 고점을 글로벌 시장은 다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고점은 3,300이었어요. 21년도 상반기에 고점을 찍었고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을 다시 넘기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그죠? 9월 달에 넘겼습니다. 9월 달에 겨우 3,300을 넘겼고 3,000은 그나마도 7월 달에 넘겨주는. 그래서 우리가 6월까지 3,000을 보자라는 내용들은 다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주력주들의 슈팅이 굉장히 값진 슈팅의 기준으로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더 갈까의 기준인데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공포감을 가져요. 근데 일본 니케이 보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검은 색깔 그 종가선 차트의 기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슈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글로벌 시장에 상당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시가총액 규모의 기준에서 그런 니케이 지수까지도 가파른 상승력을 나타내면서 움직이는데 그것도 퍼센테이지를 또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의 변동률을 그렇게 크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따질 겁니다. 오늘 그 시황 설정해 드릴 때 범위는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 드리겠지만은 첫 번째 기준이 21년도 고점 그리고 그 고점을 넘긴 시점 23년도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글로벌 시장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 텐데 빨간 색깔 선의 S&P 500 지수는 21년도 고점을 23년 뭐 11월에 넘기면서 11월 12월에 넘기면서 그 고점 대비 40%가 올라와 있습니다. 40% 수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독일인데 독일 같은 경우가 47%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대비해서 3,300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폭.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4,600, 5,000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무려 70% 가까이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 검은 색깔 선 보시면
21년도 고점 대비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70% 올라와 있는 거예요. 70% 수준. 그럼 뭐 6,000포인트까지도 논할 수 있는 위치가 되죠. 그것이 같이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2015년 12월 금리를 올릴 때 그러니까 얼마 만에 올린 겁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 따지면 9년 6개월 만에 올린 거고요. 정점금리에서 금리를 내릴 때 그 시점으로 잡으면 2009년 7월에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잡아도 뭐 굉장히 오래간만에 9년 만에 6년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거예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니까 어때? 시장은 폭등이죠. 금리를 올릴 땐 시장 폭등입니다. 금리를 내리면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 시점에서는 폭락이 옵니다. 코로나19 때 그랬고 리먼 때 그랬고 그 이전에 9.11 테러 때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리를 급격히 내리면 그거는 시장이 무너진다. 그 전조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를 급격히 내릴 만큼 경기가 둔화되어 있다.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자체는 결국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그래서 결론은 저 지수 범위를 돌려놓을 건데 그러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삼성전자의 실적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실적 컨센서스 변동 동향 있죠. 하이닉스 전망치 그 바뀐 거. 그것처럼 25년도 전망치하고 26년도 전망치 좀 잘라서 PPT에 넣어주세요. 포트폴리오 다 잘라주시고. 포트폴리오 몇 월 거 잘랐냐면은 24년 2월 그리고 25년 5월 그리고 25년 5월 그리고 10월 11월 그리고 강연회 때 7월 12일 것까지. 자, 삼성전자는요, 요게 한 가지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있네. 있네요. 2023년도에 6조 5천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잘 기억해 보세요. 23년도에 6조 5천억인데, 24년도에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 찍어요, 안 찍어요? 찍죠. 언제 찍어요? 24년도 7월에 찍습니다. 24년 7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고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8,800원이에요. 9만 원을 넘긴 적이 없어요. 9만 원 종가가 4번뿐이 없었고 9만 원 터치한 게 한 번인데 뭔 삼성전자 옥상에 뭐 개미들이 있네 언제 탈출 그런 헛소리들을 듣지 마시는 얘기예요. 삼성전자의 고점은요. 88,800원 찍은 24년도 7월이라고 생각해도 무난해요. 왜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바닥 실적을 벗겨내고 들어올린 흐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전망치도 나쁘지 않았고. 그런데 무슨 주가가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이잖아요.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급락 나온 거 어디 있어요? 프랑스. 박살이 났었죠. 글로벌 시장 다 올라가는데 혼자 못 가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응? 또 아베 총리 사망 전에 집권 여당이 정권을 이어받지 못할까봐 그것 때문에 한번 또 휘청해서 못 가다가 다시 아베 집권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번에 그 일본의 또 총리 여성 총리분 맞죠? 그 분이 안정적인 정책을 끌고 가는 모습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의 또 슈팅 뭐 금리 정책도 포함이 돼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맥락의 기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의 기준이. 왜? 일본의 지수든 우리나라의 지수든 보면은 뭐 원으로 따지잖아요. 원, 뭐 포인트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 환산 지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기준을 어디다 설정을 할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의 지수가 얼마냐의 기준으로 어찌됐든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교육을 해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불확실성, 공매도를 세계 유례 없이 금지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은 IMF 이후에 처음으로 얼마나 큰 기회에 그걸 알고 있으면 그때 두들겨 맞을 때는 피눈물 나지만 IMF 이후에 처음으로
글로벌 선진 시장 다 날아가는데 우리나라가 6개월 빠진 거라고요. 그거를 돌리는 과정에 가파른 슈팅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 2개월 줄이려면 멀어. 근데 SK 하이닉스가 단기 과열 투자 경고 지정을 투자 경고에 지정될 만큼 투자 경고 지정 예고에 지정될 만큼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적절하게 쉬어가는 구간에 쉬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이 어떤 위치냐 그게 제일 중요할 거죠. 두 번째 기준은 그것을 이끌어갈 시가총액 비중 19%에 놓여져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떨 거냐. 그리고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시가총액을 형성하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13%까지 확대되어 있는 SK 하이닉스 실적은 어떨 것이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도 삼성전자 쪽을 강조하는 부분, 그 이전에 11월 포트의 하이닉스 부분을 30%로 증가시킨 부분, 이런 부분의 설정 범위는요. 일단은 그 하이닉스가 투자 주의를 하루 받은 날이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진입된 날이에요. 10거래일 동안은 그것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는 거예요. 사상 처음 봤어요. 그런 제도가 형성되고 나서 시가총액 2위가 투자 경고 지정 예고라는 걸 그만큼 가파르게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7일까지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성의 확장을 기대하는 건 조금은 무리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조정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들의 실적 범위, 그 실적 개선폭, 글로벌 시장에 맞는 그 실적 개선폭이 글로벌 시장의 키높이에 이격이 발생돼 있던 그 수준으로까지 돌릴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 범위가 지금 완전히 개선돼 있다가 최근 사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도가 좀 많았어요. 매도가 사실은. 그런데도 이제 그 신규적으로 손바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 기준에서는 실적 전망치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좀 대처해 나가자는 쪽에 무게감을 둘게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이 실적이 언제 깨질까 그 기준인데 지금 저도 이제 뭐 장중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신경 쓰이고 여기저기 쳐다보다 보니 뭐 좀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은 17일 이후에 오버슈팅이 그러니까 신고가 랠리가 다시 나와서 17일 이후에 이달 말에 63만 원의 고점을 넘겨서 70만 원 수준까지 1차적으로 와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연말까지 기준에서는 80, 90, 그러니까 한 달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30%라면은 90만 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투자 경고를 받을 만큼 단기적으로 과열된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부분은 조금 더 열어놓더라도 이번에 뭐 조정은 오히려 더 받았습니다만 조금 더 열어놓고 대처를 한다. 위로. 그래서 11만 3천 원 찍고 지금 97,600원인데 12만 원 넘기는 건 뭐 가볍잖아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이번 달 기준에 13만 원까지도 그리고 12월까지 해서 15만 원까지 이 두 달 만에 50%의 변동성의 기준을 기대해도 나쁘지 않을 만큼 조금 전에 보신 그 실적 전망치 그 부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기준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은 엔비디아 기준에 GPU를 판매하는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치 실적 그리고 시가총액 1위 자리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근데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쪽은 나머지 다 업체들이잖아요. GPU 내놔라고 하고 있는 쪽. 사우디 아람코를 빼고 나머지가 다 GPU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또 폭넓게 얘기하면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 무너질 거냐가 관건이잖아요. 언제 무너질 거냐 이들이. 결론은 제가 판단할 때 기준은 이들이 무너지는 거는요. 금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다 보니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조달 자금들이 고금리에 조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줘라. 그게 아니지. 금리를 급격히 낮추게 되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단계별로 25bp씩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 기준인데 3% 이하로 내려가고 2% 중반 이하로 내려오면 그러면 조달 자금이 굳이 리스크를 안고 성장주로 갈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조달한 곳에서 자금을 조달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채권 투자해서 그냥 안정적인 수익 내면 되지. 투기자산으로 분류된 주식으로 또 주식이 아니더라도 업체로 돈을 빌려준다? 기준금리가 2% 초중반인데 대출 금리를 막 5% 받아.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경색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거는 자금의 경색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B컷이 형성돼야 될 만한 코로나가 터지고 9.11 테러가 나고 그럼 얘는 한 방에 다 죽는 거죠. 더 이상 자금이 조달이 안 되니까. 조달이 안 되면 GPU를 못 사요. AI 관련 AI가 인류를 구원하고 갑자기 AI가 터져나 그 개념은 고금리 시절에 2022년부터 금리를 올려서 23년 7월에 금리가 끝나잖아요. 23년 7월이 5.5%의 금리입니다. 근데 22년 11월 30일에 오픈 AI가 챗 GPT를 오픈했단 말이에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지표가 좋았는데 계속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챗 GPT를 오픈했어요. 자금은 돈이 넘쳐나. 경기가 좋으니까 막 금리를 올려서 유동자금을 좀 줄이려고 한 거죠. 그걸 급격히 줄이나? 그러진 않잖아요. 자금이 넘쳐나. 그 상황에 들어가는 자금이 그럼 성장주다. 그 성장주가 현재로서는 AI 관련 주로 되고 그 전에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한답시고 GPU가 아닌 CPU가 많이 팔릴 때 그쪽에 또 펀딩 자금도 많았겠죠. 시대가 바뀐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점이 가는 거는 얘네가 얼마까지 갈 줄은 몰라요. 그렇지만은 금리로 따졌을 때는 금리가 급격히 인하된다라는 내용이 현실화되기 전에는 지금의 흐름은 무너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두 번째, 2% 초중반 금리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무너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내려서 2% 초중반까지 내려오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은 대략적으로 내년에 저는 4번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원체 지표가 좋아서 근데 만약에 내린다면 그때가 그 시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 범위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23년 5월 달에 5월 24일 날 실적이 나옵니다. 그때가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였어요. 8천억 달러인데 하루에 25% 이상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방에 1조 달러가 될 거예요. 그 1조 달러 형성되고 갭상승의 공백, 25% 갭상승의 공백을 메꾼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예측 범위를 하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확인해 보면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후퇴한 적도 없고요. 항상 예측치를 넘어서 나와줬어요. 또 전기 대비 위로 나와줬어요. 이게 만약에라도 다음 분기에 예측 범위를 하회하거나 전기 대비해서 주당 순이익이 하회하면은 그때는 다소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그때는 조금 주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인 관점, 금리를 떠나서 본다면 그 정도의 수준. 그럼 그때는 엔비디아의 독점력을 약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기준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오늘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그것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우리가 지금은 원체 좋은 장이 돼서 시황 얘기를 안 하고 있었죠, 계속. 근데 기존의 금리 이런 부분들의 시황, 유튜브 가보면 나와 있어요. 그죠? 유튜브의 메인 화면에도. 그 시황을 녹화했던 날짜, 방송 날짜를 확인해서 그 PPT를 좀 주세요. 원본하고 방송 화면을 쓸 거니까. 무슨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금리나 CPU가 죄송합니다. CPI, PPI, 그런 부분들의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환율 이런 부분의 설명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도 찾아보시면 되는데,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렇게 유튜브 찾아오시면 하단에도 아마 제가 기억할 때는 그
교육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빼놨나요? 그 교육 내용을 빼놨구나. 제가 다시 수정해서 올려놓을게요. 지금의 위치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보아야 되실 위치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쪽 머니올라 방송 나갔던 거 PPT 수정한 거 있잖아요. 지금 화면으로 수정한 그걸 주셔도 돼요. 거기에도 금리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살아났냐. 이게 23년도 11월에 방송된 10월 말에 찍은 영상 내용입니다. 2차 전지 지금이라도 전략 매도해라. 그런 내용. 2차 전지 그 당시에도 에코프로가 70만 원대 하고 있을 때 80만 원. F나기 전에.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금리나 혹은 공지사항 하단부에 보면은 공지사항 하단부에 보면은 금리 녹화한 날짜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올려드릴게요. 지금 생각나는 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올렸던 금리의 영상 내용과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5년 1월 16일 날도 2000포인트 깨진다는 공포감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 공포감 속에서 그럴 일은 없다. 디커플링이 너무 심했다. 6개월 디커플링이 심했었으니까 디커플링이 너무 심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 내용의 교육 내용을 뭐 지금 들으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내용이 됩니다. 뭐 시장도 어렵고 하니 오히려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 들으시고 이 부분 전부 다 공개해 드리세요. 제가 카톡방 올렸는데 텔레그램 방에 CPI, PPI 시황 교육 있죠. 이때 당시에 아마도 방송에 다 갖고 나갔을 거예요. 금리, 환율 뭐 이런 거 다. CPI, PPI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비컷이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별의별 내용들. 인기가 없어. 누구도 안 봐. 근데 여러분들은 보셔야죠. 이걸 57분이나 녹화를 해드린 건데, 57분이나. 금리 보시면은 금리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장중에. 얼마나 답답하면. 이때가 시장 지수가 얼마였어? 종목이 삼성전자가 54,700원, 하이닉스가 20만 8천 원 하고 있었네. 그 결론은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는 가져갈 종목이 못 뿐이 없다? 못 뿐이 없다? IT뿐이 없다예요. 왜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고금리에선 성장주가 갈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을 지금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뭐가 어렵습니까? 고금리 유지하고 있을 만큼 지표가 좋다는데 그 지표가 왜 좋습니까? 결론적으로 실적을 내는 쪽에서 경기를 끌어올리니까 좋은 거겠죠. 엔비디아의 흐름이 이렇다니까요. 이거 보고 이제 그 차트를 볼 거예요. 그 삼성전자까지 또 하이닉스까지도 아우러서 말씀드릴 거고. 그래 종목은 제가 지금 두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보여지는 수급이긴 하지만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처하는 그런 기준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드린 23년 5월 25일이에요. 엔비디아의 25%의 갭상승. 저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송 나오는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때 시가총액이 8천억에서 1조 달러가 됐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나 있을까요? 저 갭을 단 한 번도 메꾸지 않았다는 기준과 조금 전에 보여드린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다는 게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VVIP 회원님들은 그 부분을 다 알고 계세요. 1월 달까지 아주 기가 따갑게 설명드렸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봤고 또 남들이 다 파라제끼라는 방산조선 공매도가 미치는 영향 1도 없습니다라는 설명 강력하게 드리고 우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주력포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제외한 가장 많은 비중을 채웠던 또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았던 종목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일부의 조선, 그 다음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전부 여러분들 기준점에서 잊어버리시지 않고 대처를 한다면 결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동그라미 쳐드린 때마다 시장은 출렁거렸어요, 사실은. 언제냐면은 이때 기준이 기억 안 나시죠? 이때가 23년도 실적 발표 시절에 그 당시 시가총액
2위가 MS였고요. 2위, 3위 MS. 그리고 아마존이 5위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데이터 센터를 막 증설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비용은 많이 들어갔는데 성장성 부분에 확인이 제한적이다. 26% 성장을 예상했다고 봤는데 그 이하로 25% 예를 들면 그 정도의 성장성분이 나오지 않았다. 이거 거품 아니냐. 지금의 이제 AI 거품론이 나오는 그 내용. 근데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금리 자금은 무조건 성장주로 가는데 이 당시 기준에서 그렇게 대안적인 성장주는 없었다. 바이오나 이런 쪽은 우리나라가 미친 듯이 가는 거고, 우리나라만 저렇게 가는 거고, 저게 무슨 뭐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적도 없는 애들, HLB 같은 진양곤 회장이랑 그런 양반이 나와서 시가총액 10조짜리 속단표로 뻥이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FDA 승인될 것처럼 작년에 얼마나 또 해먹었어요? 전환 물량 행사한 다음에 얼마나 해먹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쪽은. 금융범죄 처벌도 어마어마하고. 이때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메타 쪽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메타 쪽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투자하지 않아서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서 시장에서 도태되는 그렇게 해서 퇴출되는 기업이 되는 바에는 투자하고 노력했는데 그게 실패해서 도태되는 게 퇴출되는 게 낫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면 안 된다. 메타에서 발표한 내용이 돈 우리 무지하게 투자할 거야. 그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엔비디아의 의존도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거든요. 전체 업체.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외의 업체를 찾아서라도 자금 집행은 지속하겠다. 내년 자금 집행은. 그러니 GPU는 무조건 팔린다는 내용이 된 거예요. 이 당시 기준에. 그러나서 이때가 피컷이에요. 피컷하면 뭐 좋을 것처럼 엉뚱한 소리들 하는 사람들 피컷 얘기 딱 나오고 실질 피컷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이거 다 죽는 거야? 야 이거 봐라.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 피컷을 하게? 그 변동률이 어마어마했죠. 그 다음엔요. 계속 신고가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밀린 게 얼마에 40%대 밀렸죠. 어떻게 밀린 거예요? 1기 45대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건너뛰어서 47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의 불확실성인 거지. 지금까지도 뭘 그렇게 많은 걸 안다고 미국 정치판을 트럼프가 이상해요. 트럼프 나쁜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친구야. 어디서 제대로 못 알고 안 알고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 난 세상에 제일 싫어. 어떤 분야에서든. 지금은 뭐라고 설명할 거야? 트럼프가 제일 싫어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린데?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고?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이지. 150달러를 넘긴 엔비디아가 86달러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반토막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반토막 내려온 목표 주가를 170불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200불까지. 그리고 200불, 250불로 상향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200불을 넘기고 결론은 212불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 된 거고 이때 43%는 어떤 조정이에요? 불확실성이죠. 관세? 관세가 문제가 돼요? 이 뻥치고 있어. 무슨 관세 문제 돼요? 뭐 중국에 막 100% 관세 그게 문제가 돼요? 정치 쇼잖아. 그 관세 얘기 나오고도 지금 시장이 사상 최대치인데 이제 와서 조정을 뭐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해. 관계가 안 좋은 적이 있어요? 정치 쇼지? 에이펙에서 뭐 악수하고 어깨동무하고 뭐 껴안고 관계가 안 좋아요? 45대 대통령 시절에도 똑같았고 부시 대통령 시절 때도 똑같았어요. 왜 정치 쇼에 그것을 진정한 실질적인 내용인지 그거를 착각을 하고 계시냐고. 결론은 212달러까지 올라갔던 엔비디아의 목표치는 저는 더 상향을 하는데 일단은 실적이 만약에라도 주춤거리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야 업종이 바뀔 수도 있나 이것만 보는 거지 시장이 붕괴된다 보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GPU를 사주니까 가는 거고 그 GPU를 사는 쪽은 서버를 구축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났냐 이거야. 자기들 돈이든 조달 자금이든. 고금리니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고금리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고금리니까 이탈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첫 번째로는 하이닉스의 실적은 당연히 이러한 실적의 흐름과 맞물려서 간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는요, 전망치 부분이 미친 듯이 나와요. 갑자기 지금 세계적인 업황이 좋아진 거야, GPU 업황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뭘 그렇게 갑자기 좋아지나? 지금 주가가 슈팅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명분의 기준에 야, 시장이 이렇게 좋을 것 같아. 원래부터 안 좋았어요? 그렇게 좋다고 악을 쓰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을 뿐이지. 지금 보시면 전망치가 웃기지도 않게 상향돼 있어요. 36조를 6개월 전에, 불과 6개월 전에 36조. 그게 42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23년도 11월, 10월 말에 KBS 머니올라 녹화 찍을 때 그때 컨센서스가 이거였어요. 윤정도 혼자만 8조가 아닌 예측 범위가 8조가 아닌 20조를 넘길 거다. 왜냐하면 이 20조의 근간은 CPU가 많이 팔릴 때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반도체 납품할 때. CPU. 지금은 GPU인데 그게 어마어마하지 않냐. 이 고금리에서 갈차금이 그러면은 없는데, IT뿐이 없는데 그게 GPU로 꽂혀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실적이 아니라 뭐가 된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농담해라. 이 사상체 듯이 20조를 넘기는 실적 30조까지 나올 수 있다. 그게 단계별로 상향되면서 실제 그렇게 됐죠. 24조 나왔어요. 24조. 그러니 주가가 날아가지. 그러면 하이닉스 왕창 사지 왜 안 샀냐. 뭘 왕창 안 사. 하이닉스 상상을 초월하게 샀어요. 하이닉스 60%까지 비중 채웠다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올 작년 2월에 차익 실현 일부하고 남은 비중도 45%인 거예요. 왜 때려 샀겠냐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근거가 틀리더라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라는 명분이 있어야지. 어디서 꼬맹이들 나와서 하이닉스 좋아요. 걔가 그 친구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 하이닉스 좋아요 했겠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다 팔라고 했다가 그잖아요. 지금에 와서 대박 나셨죠. 그러면 하이닉스 언제 사요? 그럼 조정받으면 사세요. 그럼 조정받으면 금요일날 조정받으면 뭐라 그래? 아 그거 뭐 더 조정받으면 더 밑에서. 산 적이 없어. 근데 그런 내용에 절대 그런 내용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계좌 검사를 해보면 이제 뭐 포트폴리오 주셨는데 조금 많이 확산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또 제가 언급도 안 한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사실 뭐 비슷하게 떨어졌고 덜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제 성격에 나쁜 윤정도가 그걸 싫어하겠다. 그걸 싫어한다 이거야. 수익은 분명히 윤정도 덕분에 냈는데 뒤돌아서면 23년도에도 2차전지 다 지들이 추천한 것처럼 헛소리해. 그런 헛소리 하는 애들이 끝까지 2차전지 팔지 말라고 해서 사람 다 죽여놓고 계좌 다 박살내놓고 지금도 그러실 거 아니냐 이거. 지금 그러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종목별로 그래서 오늘은 남아있는 종목분들의 가져가는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 그게 타당성이 없으면 또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응? 그리고 레버리지를 안 쓰셔야 된다는 거는 지금은 뭐 잘 알고 계실 거고 레버리지 쓰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응? 하이닉스 레버리지 쓰면 7배까지 들어갑니다. 7배. 미수 신용까지 다 때려버리면 7배 들어가는데 하이닉스 하루에 이번에 9% 빠졌죠. 그 전날 빠졌죠. 그럼 반대매매 끝이에 청산되는 거야. 내가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청산이 된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이 실적 범위가 그리고 엔비디아를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로그 차트를 놓고 보시는 범위가 CPU 상승 랠리를 가져갈 때가 1080이에요. 10배 올랐어. 스탠버거. 그다음 바닥 찍고 2018년도에 바닥 찍고 돌릴 때 기준 유동성 랠리죠. 코로나 터지고 그때 기준이 앞전고점 넘기고 슈팅이 나왔고 저점 대비해서는 10배야. 근데 이제 코로나 유동성의 기준이고 업황의 개선은 아니에요. 그죠? 조정 한번 받을 때 기술주기 때문에 57%씩 밀립니다.
지난번 조정에서 68% 밀렸어요. 근데 그 조정을 받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파르게 V자로 돌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게 되고 가장 인기 있던 테슬라도 트럼프를 등에 업고 고점을 넘겨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착각을 하게 돼. 근데 깨질 때는 가장 무섭게 깨지는 게 실적이 안 되는 쪽이에요. 엔비디아 실적이 10배 증가했지만 고평가라고 그랬잖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10배 증가했지만 고평가.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는 저점부터 하면은 20배 올라왔지만 22년 저점부터 하면은 근데 앞전 고점을 넘긴 걸로 기준을 잡으면 40불에서 200불이니까 500%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CPU 때보다 CPU도 이게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10배거든요. 그러니까 GPU의 판매 기준에 앞전 고점을 넘긴 걸로 해서의 기준을 따지면 지금 사실은 500배, 아니 500% 5배뿐이 안 올라온 거예요. 실적으로 기준을 따져서 놓고 보면은 1조 달러일 때 대비해서 지금 뭐 8천억 달러로 따지면 4조 8천억까지 5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몇 배예요? 6배인가요? 순이익은요. 10센트에서 1달러. 그러니까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주가 견인에 명분은 있었다. 명분은 지금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로그 차트로 보면 몇 퍼센트 올랐어를 시각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CPU 때보다 덜 올랐네. 어찌 따지면 이런 기준점들. 그리고 오늘 저는 좀 흥분 상태예요. 12시 20분이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흥분 상태인 거는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 상태 기준에서 약간 제가 흥분 상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이 그 제한적이에요. 프로그램이 300만 주 샀어도 뚜껑 열어보면 뭐 600만 주 매도일 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급을 제외하고 나면 하다못해 현대차까지도요.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들의 실질적인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생방송 중이라 잠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에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해. 예전에는 뭐 얘기하면서 다른 직도 하고 뭐 시황도 보고 뭐 다른 것도 하고 뭐 다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수급들이 원체 좋아서 바닥에서 돌리는 흐름만 나오면은 우리 종목군들 특히 이제 뭐 지금 편입돼 있는 종목 위주로 막 확장시키는 것도 불편하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수급이 긍정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편입되어 있는 종목 기준에서는 이수베타시스 삼성전기 IT 기준에 그리고 로봇주들은 일단은 하방이 또 열려버렸지만은 원체 이제는 낙폭이 심화돼 있어서 뭐 그런 기준 정도. 그리고 주력주 기준에서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30%씩 잘 압축을 이번에 진짜 기가 막히게 비중을 더 늘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덜 빠진 거죠 우리는. 그리고 5%씩의 이수베타시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일단은 이수는 누적 수급이 좋아요. 그것도 좀 이따 보시죠 같이. 그래서 조금 뭐 두서 없이 지금 막 정신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황 쪽에 먼저 놓고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차트부터 먼저 볼게요. 글로벌 시장에. 그래서 메타방은 메타방의 기준만 설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전체 마이크를 켜놓고 진행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화면이 좀 안 보이시는데 답답하시더라도 화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상 올려드리고 자료 올려드리면 그때 한번 보시고 그리고요. 그리고 복습 공부 하셔야죠. 오늘 저는 농담이 아니라 흥분 상태인 기준이 굉장한 기준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지수가 2.49% 빠져 있고 니케이가 2.26 빠져 있는데 노. 미국 선물이 보합이에요. 아시아 조정에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어요. 지금 그 표 작업도 해주시면 됩니다. 표 작업. 그래서
보겠습니다. 2020년 이후로 볼까요? 아니면 15년부터 볼까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15년 이후로 볼게요. CPU 때, GPU 때 다 해서. 15년 12월에 금리 인상 첫 번째 시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바닥 다지고 나서 이제 그런 범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띄워놓고 가장 중요시 설정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윤정두가. 글로벌 시장 차트를 띄워놓고 가장 중요시 놓고 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생방송 녹화 중이라요. 바로 연락드릴게요. 네네. 생방송 녹화라는 게 그것도 웃기네.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정확히 이제 고점의 부분을 지수를 제가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표로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표 작업 그 구상을 좀 해주세요. 원고 작업하시는 분.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상승률 하락률을 어느 정도는 제가 적어 놓을 텐데, 니케이의 정점은 21년 7월 얼마요? 9월입니다. 21년 9월의 기준이고, 그때 정점이 3795.7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올라갔지. 그럼 사실은 S&P 500 지수부터 봐야 돼. 그래야 감흥이 있지. 얘를 너무 먼저 봤어. 그래서 13 잠시만, 이거를 00119 2월 1월 020 0120 아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0120) 딱 맞죠? 0120이면 그죠? 맞아요. 그래서 S&P 500 지수의 기준에 21년도 고점 보겠습니다. 21년도 고점이, 그리고 이제 언제 뚫었냐의 기준을 볼 거예요. S&P 500 지수.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수급이 계속 유지되는 게 확인되고 그러면은 결론은 지수는 어느 시점에서는 탄력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누적 수급이 이기는 거 없죠. 하이닉스 수급이 속단표를 때려 사줬으니까 9% 밀리다가 돌린 거 아니에요? 개인이 샀을까요, 그거를? 그래서 니케이 쪽, S&P 500 지수 쪽 고점, 그 다음에 유럽 고점 볼 건데, 22년 1월에 고점이 잡히네요. 나스닥은 21년 11월에 잡혀요.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22년 1월에 고점이 잡히고, 그것이 4,818포인트. 4,818포인트. 4,818.62.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률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큼 갈지를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내 증시와 S&P 500 지수와 독일의 닥스와 일본의 니케이와 전부 비슷하게 방향은 똑같고, 항상 똑같았고, 방향은 똑같았는데 작년 7월 이후에 6개월 디커플링이 났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격이 이제 일부 발생되더라도 거의 미국 이외에는 다 똑같이 움직인 그런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땡겨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기준만 잡아야 될 거예요. 저 고점 뚫고 나서 이제 저점 부분이 형성되는 기준이 다시금 봅니다. 4818 4818
18이니까 그냥 24로 해놓고요. 저고점이 뚫리는 기준이 이제 요 정도 기준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뚫리는 위치는 정확히 요 위에서부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5년 4월 달에 관세 관련된 내용 때문에 미국도 죽는다 뭐 이런 내용과 함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되고 마이너스 13%까지 조정이 나오고 그 저점이나 사실 고점 뚫고 나서 이제 한번 조정받았던 24년도 기준에서의 저점이나 사실 비슷해요. 근데 4,825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거기서부터 39%입니다. 4,818포인트부터 잡으면 한 40%예요. 그러면 답을 먼저 드리면 40% 수준만 제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지수는 3,300포인트라고 기준 잡았을 때 앞전 고점이 지금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오시죠? 장이 좋은 대로 이런 내용 듣기 싫고 귀찮고 장이 나쁘면 내 종목 신경 쓰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지수야 그러고 뭐 힘드시고 보셔야 돼요. 자, 4,620 정도 가 있어야 이격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의 기준에서는.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S&P 500 지수만 이렇게 올라왔느냐 했을 때 유럽은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S&P 500 지수보다. 스타트 지점부터로 따지면 이제 상승률이 S&P 500 지수가 더 높습니다만 이번 저점 찍고 돌려 올린 그러니까 이번 고점 찍고 들어 올린 부분은 S&P 500 지수보다 유럽과 일본이 그간의 이격이 있었던 쪽이 더 가파르게 움직임을 주고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S&P 500 지수 월봉이고요. 그러면 유럽에서 이제 독일을 볼 건데 프랑스 까크도 한번 볼 거예요. 프랑스 까크의 흐름이 지금 21년도 고점 뚫고 나서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얘도. 이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돼 있죠. 유럽 다른 국가들 대비. 이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가 잘 올라설 위치에서 불확실성이 터집니다. 어떤 게 터져요? 선거를 치르는데 제1당이 인기 투표를 했을 때 그 당시에 극우 세력들이 장악하는 여론조사 1위를 하는 그 부분과 함께 불확실성이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여전히 여기도 지금 정치적으로 그래서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그러니까 유럽의 뭐 영국이나 독일 대비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같이 움직였었는데 이 부분을 독일로 보시면 정상적인 독일로 보시면 최근에는 조금 멈춰 있어요. 지금 최근에 가장 가파른 게 일본 니케이거든요. 사실 니케이가 장대항공이 이렇게 10월 달에 나왔을 때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와 정책적인 기준의 금리 인상의 기준과 그렇게 되면서 엔화 강세 속에서 달러 환산 지수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독일 쪽을 기준으로 우리는 놓고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독일 닥스 같은 경우에 요 21년도 사상 최대치 고점이 어떻게 돼요? 독일 닥스 미국 S&P 500 지수 독일 닥스의 경우는 21년도 9월 몇 월이에요? 고점이 잠시만요. 땡겨서 21년도 11월 그죠? 21년도 11월에 형성했는데 일반적으로 21년도 11월에 우리도 11월이고 일반적으로 11월, 12월, 1월 이 정도 수준 그렇게 해서 21년도 11월에 형성되어 있는 지수가 16,290.19 저기서부터 이제 얼마큼 올라왔느냐의 기준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얼마큼 올라왔느냐. 여기도 이제 줄을 하나 쭉 거놓으면 16,290.19 290 그죠? 290점. 저기서부터 뭐 얼마나 47%가 올랐어요. 어제 보셨잖아요. 290.19 요 정도라고 치고 요 정도의 기준이면 이제 여기 정도 그죠? 16,279니까 290이라고 치고 대략적으로 어제 기준까지 해서 47%인데 고점까지 기준 잡으면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47%면은
아까 얼마였어요? 4,600? 거의 뭐 5,000에 육박하겠죠. 47%면. 그 이격을 따라잡으러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21년도까지 고점을 찍을 때 2015년 이후에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 이전에도 프랑스 까크는 굳이 안 자를게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자르진 않고 교육만 해드릴 거예요. 종목 보면서. 그리고 제 눈은 지금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해요. 우리 종목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도 좀 지워버릴까요? 얘도 좀 내려놓고 차트. 그래 이제 왼쪽 화면에 이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네이버부터 네이버를 이번에 확장을 했는데 그 기준. 그 다음에 로봇 대장은 어차피 로보티즈로 보면서 로보티즈 저 친구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보여주는 수급 들어오면서 움직이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더 해볼 거고요. 독일의 닥스. 그리고 일본 니케이.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마어마하겠죠. 이번 10월 달에 오버슈팅 때문에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같은 시기에 다 넘겨요. 응? 아, 넘기는 시점의 기준을 안 써놨네. 넘기는 시점의 기준도 써놓을걸. 그건 뭐 시각적으로 보시니까 뭐 2023년에 넘기니까 다시 한번 그것도 체크를 해서 올려놓을게요. 왜냐하면 그 시기도 중요하니까. 우리는 뭐 디커플링 상태였고 21년 얘도 9월에 찍습니다. 21년 9월, 10월, 뭐 11월, 1월, 2월 좋게 어쨌건 그래서 3795.78 이것을 넘기는 게 요때 넘기죠. 어쨌든 요때 넘깁니다. 완전하게 넘기는 거. 요때 언제 23년 6월 그것도 써놔야겠다. 그죠? 23년 6월에 돌파를 하고 그리고 저 23년 6월 뭐 요 흐름에서부터 그러니까 니케이 3790 대략적으로 그 대비해서부터 올라온 폭이 3790 딱 그 자리네요. 25년 저점 4월 달에 찍을 때 당시 대비 60%입니다. 지수가 조정받기 전에 67% 정도인데 그래서 70%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똑같이 계산해 보자고요. 좀 이따 화살표 다 그릴 거예요. 60 지금 현재 기준에 그냥 2%만 할게요. 62%만. 우리나라 지수 3,300 곱하기 166 얼마예요? 5,500입니다. 고점으로 따지면 그 이상이죠. 근데 저 이격을 줄이러 간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이격을 어떻게 안 줄일 건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IMF를 제외하고는 선진시장과 달리 우리가 움직인 적이 없어요. 2000년 이후에 특히 2000년 이후엔 단 한 번도 그렇게 따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70% 수준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지금 내주고 있고 전망치가 그렇게 나오는데 전망치가 무너질 수 있는 요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급격히 내릴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서 GPU를 살 친구들이 돈이 이제 작은 경색에 와서 못 살 때 그때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닌 이상은 그들이 안 사주거나 마진율을 낮춰라고 해서 깨져 내려갈 때 엔비디아 실적이니까 안 나올 때 그런 기준이지 지금 안 나올 것이야가 어딨어. 전망치가 그렇게 높은데. 이수배터리스 계속 하방 잡고 16만 주까지 들어왔어요. 0.2%뿐이 안 되지만 근데 지금 1.38% 반등인데 10만 3천 원에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매수 잔량 내겠습니다. 1.5 반등이면 낸다 했잖아. 낸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한전선도 저점을 찍고 돌리면 어차피 지금 편입의 기준을 잡았으니까 75만 주예요. 매수 안 됩니다. 뭐가 무서워요? 어떤 게 무서운 건데? 그 종목별로 그것도 다 볼게요. 그래서 니케이 쪽의 이 기준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기준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얼마나 나이 먹은 걸 실감하냐면 이야기하면서 니케이 글씨를 못 써. 두 가지를 못하네 진짜. 야 심각하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에 당연히 편입 비중을 설정하시는 게 옳고 그리고 조금 전에 포트폴리오 보내드린 분 것도 좀 빠르게 해드려야 지금 녹화를 들으시고 대처를 하실 텐데 일단 이수베타시스
조금 전 매수자인이 10만 6천 원이었어요. 3천 원이나 3%나 밀려있는 구간에서 다른 때 같으면 빠르게 매수자를 냈을 텐데. 예?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급 더 보고 그리고 나서 일단 1.5%라도 돌릴 때의 기준을 설정 잡고 그렇게 매수자인의 기준을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3,000원의 매수가 들어오면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문자 발송의 명분을 찾는 거고 지금도 지금의 수급에 일정 범위 하방을 잡고 움직이는 거라면 니케이까지 다 보셨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하나만 그냥 단순하게만 놓고 보면 항생지수는요. 예전에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중국으로 상환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중국화돼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변동률이 나옵니다.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다 넘겼죠. 얘는 못 넘기잖아 지금도. 17년도에 한번 툭 찍고 말고. 그리고 중국 상하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어떻게 글로벌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2015년도 12월에 금리 인상 이후에 그러면서도 글로벌 증시는 상상을 초월할 폭등이죠. 얘가 상상을 초월할 폭등입니까 지금? 전혀 달라요. 근데 지금도 중국 개장될 시점만 되면은 중국이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중국 증시 중계 방송을 해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종목도 보기 어려우신 상황에서 뭔 남의 나라까지 다 봐. 중요하지도 않은 선진 지수도 아닌 쪽을 왜 봐요? 종목입니다 이제. 종목인데 엔비디아는 계속 보셨잖아요. 그리고 얘도 뭐 이렇게 그냥 보시고 그다음 테슬라 보시고 테슬라. 애플 먼저 볼까요? 애플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애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저고점을 찍을 때가 시가총액이 얼마였다고요? 2,000조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2,000조에서. 그때가 글로벌 시장 1위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준은 기본적인 성장이 아닌 AI 기반에서 GPU의 수요, 어디든 서버를 증설을 하니까 그 성장 부분이죠. 미국 시장도. 결론적으로 애플의 경우에도 글로벌 증시가 강하고 뭐 미국 자체가 글로벌 증시의 대장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유동성이 강하고 고금리 속에서 유동성이 조달 자금이 지속되고 있고 고금리의 조달 자금이기 때문에 성장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성장주 속의 기준에서 애플의 기준이 설정될 수밖에 없고 시가총액 1위지만은 그 당시에 1위지만은 애플과 MS 그다음에 사우디 아람코 근데 MS는 조금 밀려 있었고요. 어찌됐건 돌려질 때 MS랑 같이 조금씩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했을 때 이 애플의 기준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순위만 밀린 거지 얘도 더블이에요. 얘도 큰 조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의 추이 추세가 애플이 무너질 흐름입니까? 못 가서 안 무너지는 거하고 얘도 갔잖아요. 얘가 왜 못 갔어? 갔지. 그 다음엔요 테슬라 보셔도 돼. 시가총액 3위 2위 3위 뭐 같이 볼까요? MS 마이크로소프트사 MS도 어때요? 얘가 챗 GPT의 대주주예요. 챗 GPT의 대주주. 영원한 1위 2위에서 엔비디아 때문에 2위 3위로 미끄러지긴 했지만 얘가 지금 뭐 못 가다가 지금 조정이에요? 아니죠. 근데 이 조정이 무너질 거다 무조건 무너질지 더 갈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위로 간다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위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깨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펀더멘탈적이나 뭐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지표나 경제 지표나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거 큰일 났어 폭락 올 거야 야 450달러까지는 깨질 거고 부채조사야? 줄 하나 딱 꺼놓고 이게 앞전 지지선이 450달러에서 부채조사냐고 소형 잡주해? 뭔 지지선
아니 비이성적으로 폭등 온 거 있어요? 아니잖아. 동향 보고 업종 보고 종목 보고 그리고 대처를 하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못 움직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품이 깨졌던 상황이니까. 근데 테슬라의 기준이 머스크가 아주 정치적인 쇼를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 쪽에 딱 붙어서 정책적인 수혜를 굉장히 크게 볼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지금 시장 수익률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얘를. 근데 지금도 테슬라 하고 앉아 있다고. 이게 더 갈 것 같아. 난 못 간다고 봐요. 사실은. 펀더멘탈도 안 되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지금 위치가 좋은 위치가 아니죠. 완전히 달라요. 얘는. 급락 70%대 폭락 이후에 글로벌 시장 23년도에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길 때도 못 움직였고 트럼프 영향에 한번 움직였고 그리고 지금 있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우리나라 지수가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이격도를 줄인다. 그러니까 얘도 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지만 이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 지금 글로벌 증시 비교 차트 이렇게 보시면 비교 차트 보시면 딱 붙어서 같이 움직였잖아요. 빨간 색깔 S&P 500 지수 빼면 검은 색깔, 초록 색깔, 검은색 니케이, 초록 색깔의 독일 닥스, 그리고 캔들의 우리나라 딱 붙어갔죠. 언제부터 딱 벌어져요? 22년도 하반기부터 딱 벌어지기 시작해. 누가 들어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집권 당시잖아요. 시장이 강하니까 가긴 가는데 정신 나간 거지. 내가 볼 때는 우리 여사님이 하신 거야. 막말로. 금융당국에 계신 분들이나 금융당국의 수장이 절대적으로 공매도는 없다. 공매도 금지는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정신병자 같은 박순혁 같은 애들 때문에 그 소수의 목소리 큰 거에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거는. 갑자기 누군가의 입김 때문에 며칠 만에 태도가 바뀌어서 평일도 아니고 일요일 날 그걸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급해? 그러니까 그런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은 23년도에 공매도 금지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개판 두들겨 맞는 거 아니에요. IMF 이후에 처음에 디커플링 상황이라니까요. IMF 때처럼 뭐 타이적으로라도 문제가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을 모를까요. 그것도 아니고 실적이 눈으로 보신 실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를 안 쓰고는 안 되는데 그 실적이 그냥 뭐 보이는데 왜 그거를 무시하냐 이거야. 지금도 막연히 간다 못 간다의 기준에 실적 안 보고 메이저가 매수할 때 명분이 있어야죠. 성장에 대한 명분이 있든 실적에 대한 명분이 있든.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황 부분은 여기서 일단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너무 길면 또 정신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 시황 PPT를 달라고 그러면 저 영상을 올려드렸던 날짜의 PPT 영상을 내가 한번 올려드렸죠. 임직원방에. 그래서 그 영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링크는 있잖아. 그래서 그때 기준에 방송 원고나 이런 걸 보면 금리나 이런 게 있겠지? 그 PPT를 좀 하나만 달래는 거고 그대로 갖고 와서 보여드릴 거니까.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잖아요. 사실은. 업데이트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머니올라 원고 바꿔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방송 원고 전 시즌이든 이번 시즌이든 내 맞게 바꿔놓은 거 있으면 그걸로 보여드리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지금 시장이 이번 주에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강연에 오시겠다 하셨던 분들이 전부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강연에 무조건 오세요. 지금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이러다가 다시 시장 조금 다음 주에 좋아지면 아유 귀찮아 이러실 거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움직이는데 왜 눈을 보고 얘기하면서 왜 가져가야 되는지 이때 뭐 어떤 걸 집중해야 되는지 그건 설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종목 이거 다 잘라서 올려놓으면 뭐 할 거야. PPT 지금 뭐 캡처해서 올려놓으면 뭐 할 거야. 그 책 잘라서 올려놓은 거 보셔봐야
저게 뭔 소린지 이해도 안 되는데. 저게 뭔지도 이해도 안 되고. 지금 차트 3장 올려놨으니까 그 PPT에 좀 넣어주세요. 제목은 제가 쓸 테니까 어디 지표인지 모르죠. 그리고 지금 아까처럼의 기준에 이제 그 돌파 시점을 넣는 것이 좋은데 지금 또 봐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건 저희가 차분하게 확인해서 만들어서 넣는 걸로 기준을 잡고, 그리고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재돌파 기준에 위치만 좀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률까지 잡아주시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국내 증시 차트도 하나 잘라야겠죠. 요즘에 유가증권 시장 차트를 안 잘라드려서 그걸 한번 잘라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아이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증시도 이제 좀 잘라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도 월봉을 한번 제대로 보고 시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120개 기준이 되겠죠. 고정 기준이. 일단은 이 기준에서부터 이제 뭐 여러 해석들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이 우리나라가 고점을 돌파한 게 21년도 우리는 6월이네요. 그죠? 다 21년도 수준의 기준이고, 코스피 기준이 21년 동유월, 그리고 그것을 넘긴 게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11월 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 7월 달, 9월 달, 9월 달의 기준이 되겠네요. 23년 09월 25년 죄송합니다. 남들은 다 23년을 넘겼는데 우리나라만 그것도 넘기고 나서 의미도 없어요. 이게 그 당시 고점 찍을 때 지수 포인트가 3316.08이잖아요. 16.08.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에서부터 이제 들어올린 지수폭의 기준이 지금 고점이 4226.75니까 그러면 얼마 올린 겁니까? 지금 그래봐야 900포인트 30%도 안 돼요. 다른 데는 지금 40, 47% 이렇게 올려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4226에서부터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일단 유럽하고의 이격은 줄인단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범위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많이 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에서 설정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중국판, 프랑스처럼 못 간 거죠. 우리는 프랑스처럼 못 가다가 여기서 불확실성 해소. 어떤 정부가 들어왔어도 사실은 뭐 지금 정부가 조금 더 잘했다고 뭐 칭찬을 해줄 수는 있지만 정부가 바뀌어서 정부가 대단해서 지금 이렇게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해서 시장이 움직였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지수율은 이제 이것도 자르지만 하나를 더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수급입니다. 수급. 제한적으로 보이시겠지만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결코. 이 수급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수급 속에서 시장은 견인이 됐고, 그리고 수급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러면서 시장은 같이 동반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중간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이때 2차 전지 기준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24년도에 정상적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세 종목 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수급이 유입된. 그러나서 이때 박살난 거는 삼성전자에만 30조를 내다 팔았어요.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좋을 때. 그러니까 수치가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걸로 바꿔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우리 종목도 좀 보고 등락 퍼센테이지를. 여기서 보시면은 파란색의 흐름에 이 정점 거래 대비해서 무너져 내리고 하루에 거래 대금이 5조까지도 밀려 내려왔어요. 하루에 거래 대금이 5조 수준. 굉장히 많이 미끄러진 거였거든요, 사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둔화돼 있는. 그러다가 거래가 증가하는 국면에서 슈팅이 나오는 거죠. 증가하는 국면에서 원체 코로나19 때 유동성이 원체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19 때 그것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은 제한적으로 인식이 잡힐 수도 있겠지만 요 2017년도가 근데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 때 그다음에 정상적인 랠리 때 그리고 지금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거래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확장이 된 거죠. 지금의 기준은 이렇게.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요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래대금이고 이 거래대금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런 때 기준이 언제인 건지는 인식을 하시잖아요. 요 기준이 뭐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사상 최대치 신고가 뚫어줄 때요. 물론 삼성전자는 수치상으로는 뚫지 못했지만 9만 원을 그리고 이런 기준의 거래대금.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는 강세장은 없어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는 강세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강세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질 때는 지금은 이제 고빈도 거래가 있기 때문에 무너질 때는 거래가 없어도 전저점 깰 때 거래가 터지면서 무너져야 된다. 이게 교과서 내용이거든요. 교과서적인 내용. 근데 그러지 않아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빈도 거래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지금 요 위치의 흐름 3,300포인트 3,316포인트 요 위치의 요 흐름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준에는 9월 달에 뚫려준 거다. 그죠? 9월 달에. 9월 달에 뚫려주고 이제 그 상승률의 크기는 글로벌 시장의 유럽 쪽 정도 수준으로 따라붙고 있는 정도. 그러니 조금 더 움직이면 이제 유럽과 비슷해지는 거고 그리고 미국과 니케이의 등락 범위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 탄력이 나와야죠. 그 명분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실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질 수 있는 그 뭐 네이버에 뒤지면 나와요. 그 전체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또 전체 시장에서의 매출 영업이익 비중이 얼마인지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의 기준. 근데 그들이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20조를 하이닉스는 넘겨서 지금 70조에 가까운 70조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도 이제 코스닥도 뭐 자를게요. 코스닥도 자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이 종목 좋죠. 저 종목도 다 아니야. 딱 하나의 특징은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코스닥 왜 못 가요? 아니 못 가니까 못 가는 거지. 뭐 실적이 있어 수급이 있어 뭐가 있어. 거래가 없죠. 결론은 기술적으로. 거래가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에 어떤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조선 이런 쪽에 거래가 있는 거지. 얘는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이 올라오니까 앞전고점도 못 넘기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 터져, 우리나라 터져, 계속 터지는데.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코스닥 살 거예요? 어? 그리고 코스닥의 저 2차 전지 랠리 때 유가증권 시장에 거래대금을 넘겼거든요. 시가총액 못 미치는데. 그럼 이러한 흐름에서 2차 전지 무너지면서 무너질 때 거래 없어도 된다니까요. 고빈도 거래 죽은 거니까. 뭐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도 자꾸 그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지금의 기준에. 어때요? 지금의 기준에도. 어렵지 않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요 수급의 기준에서의 변동성의 확장이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앞전고점을 넘겨 코스닥에서 넘길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죠? 코스닥은 제가 싫어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 1, 2, 3, 4, 5, 6, 7, 8, 9, 10 다 실적이 없어요. 실적 있는 애들이 없어. 그리고 이번에 금융지주사가 강세를 띠는데 금융지주사의 실적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와도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KB금융을 갖고 있다가 변동이 없어서 한 발짝 뒤에서 봅니다. 다만 주력으로 넣을 정도로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라면, 지금의 금리라면 무조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20위 안에 다 들어와 있고 10위 안에 KB금융 다 들어와 있고 지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 놓고 보시면 시가총액 비중이요 더 높아졌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시장 대비 덜 빠졌으니까. 코스닥으로 코스피로 놓고 보면 설정을 잡아드리면 시가총액 순위 뭐 한 20위까지 볼까요? 길게 코스닥도 보고 너무 많나 그러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아가 10이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국조선해양이 20위까지 형성돼. 한국전력이 오늘 너무 밀려가지고 걔가 지금 이제 20위 밖으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기준만 볼게요. 이렇게 자르면 코스닥까지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한국전력이 떨어져 있고 여기까지 시가총액 비중까지 그리고 현재가까지 다 팔아요. 한국조선해양까지가 몇 위? 20위.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가. 이것도 그냥 이렇게 길게 자를까? 이렇게 자르면 두 장을 넣으면 되니까 20위가 한국조선해양이고 뭐 등락률을 자를까요? 등락률? 이렇게 하면 두 장, 코스닥까지 두 장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해서 두 장. 시가총액 비중 보시라는 거예요. 18.3으로 삼성전자 조금 떨어졌고 13.4로 하이닉스가 올라온 거고. 그죠? 시가총액. 그리고 요 기준. 코스닥의 기준.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얘네들이 시가총액 이제 4위, 5위,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는 HP, SP까지. 근데 이 친구들이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움직임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지 못해서 코스닥 여기까지 잘라야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자를까요? 여기서부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그래서 20위가 HPSP까지 변동률까지 이렇게 자르고 SP, S&P 500지수 코스피도 다시 자를게요. 이 기준에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에서 과연 이제 지수를 견인해야 되니까 지수를 견인하면 나머지 쫓아온다. 지수를 견인하는 기준에 들어올릴 수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있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뭐 어렵게 계속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그들이 실적이 있느냐의 기준이잖아요. 그들이. 근데 시가총액 저순위가 이제 뭐 오늘 또 일부 바뀌어 있겠습니다만 다시금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일 것까지 기준해서 뭐 일부에 수정이 돼 있는 시가총액 크게 기준이 되는데 볼게요.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이쪽에는 좀 빠져 있고 하이닉스 쪽에서 좀 볼게요.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군들에서의 이 종목군들의 영업이익 부분들 뭐 올해 기준에서 먼저 보시면 현대차가 11조인데 전망치가 지금 영업이익 기준에 12조 6천억에서 이게 이제 상향이 됩니다. 상향이. 이게 15조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최소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가 상향이 돼요. 그 기준인 거고. 그 다음에 KB금융 7조. 그러니까 기아, 현대차의 이 10조 이상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국전력 실적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KB금융이 이제 순위가 더 위로 이제 치고 올라왔죠. 지금 1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LG엔솔. 이 실적도 없어요. 안 빠지는 거는 유통 물량이 없어서 안 빠져요. LG화학이 8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2% 지금 매각했고 블록딜을 했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유통 물량이 없어요. 대주주하고 외국인 빼면. 그래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실적으로도. 저 말이 되는 저 시가총액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현대차가 슈팅이 나와서 저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PER 10배, 순이익 바탕으로 PER 10배. 그럼 얼마가 있어야 돼요? 120조죠. 그러면은 지금 주가 대비 더블, 따더블 이상 가 있어야지. 80만 원 가 있어도 60만 원 가 있어도 120조 분이 안 돼요. 그럼 PER 10배 분이 안 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인데 그 이상이고 얘는 뭐 전기차도 안 되는데 그 이상 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정상적인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엎치락뒤치락하는 거는 두산에너빌리티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누적 수급이 형성되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사상 최대치 지금 실적이에요. 그리고 조선주는 저렇게까지 올라올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금융주는 올라오면 실적이라도 핑계를 대죠, 배당. 근데 조선은 무슨 특수선박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디 있어요? 특수선박의 매출 비중은 방산 조선 쪽에 특수선박 쪽에 미국하고 뭐 마스카 프로젝트 그 영업이익은 제한적이에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주력 비중을 넣어놓고 2,400개에서 5여섯 종목 넣어놓는데 얘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적 보세요 한번. 22년도부터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죠. 22년 4천억, 그 다음 6천억, 1조, 3조. 미친 거 아니야? 방산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방산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우리나라 시가총액 최상위 그룹으로 떠올랐잖아요. 방산이 어떻게 저렇게 가냐고, 영업이익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걸프전, 이라크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아프가니스탄인가요?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됐지만 어찌됐건 우크라이나 전 때도 윤정부가 말씀드린 거는 전혀 개의치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게 확대되고 진짜 문제가 되면 말 그대로 뭐 4차 대전이지 뭐 다 죽는 거지. 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보자는 거고 과거 경험치를 보자는 거고. 유튜브 보면 어때요? 그 어린 친구들 나와가지고 무슨 자격도 안 되는 애들이 뭐 헛소리 하는 거. 23년도 하반기에 하마스전 이스라엘과 뭐 난리 날 것처럼 공포감을 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이스라엘은 일요일날 유가증권 시장이 열린다는 것조차를 모르고 얘기를 해. 주식시장이 박살날 거래. 아니 당사국인 이스라엘이 강세를 띄고 막으면데 뭐 어떻게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 그런 걸 KBS 원이 올라가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박살이 납니까? 이스라엘은 멀쩡한데.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전도 마찬가지. 왜 그런 충격에 대해서 겁을 먹어. 윤정두가 아니라면 말 들으면 되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는요. 정책금융을 규제를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예전에 러시아에 돈 빌렸다 돈 못 받았잖아. 돈 띄었잖아. 폴란드에 지금 돈 빌려주면서 무기 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어가지고 승계를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한번 출렁였고, 그 다음에 기준은 폴란드 계속 또 돈 빌려줘서 무기 사라 그러는데, 야, 더 이상 우리 돈 안 빌릴 거야, 안 살 거야, 이렇게 됐어, 분위기가. 그래, 한번 또 충격받았었고. 지금의 기준은요, 계속 우리나라 세금, 우리나라 정부의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가지고, 누구를 위한 공적 자금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거를 폴란드를 갖다 주고 폴란드에서 그걸 무기를 사게 하고, 디폴트 선언하면 어떻게 책임져? 누가 책임질 거야? 러시아에 그렇게 당하고. 그래서 정책금융이라는 거에 대해서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다 풀어 제낀 거죠, 사실. 근데 원체 덩치가 크다 보니까 또 기여하는 부분도 크다 보니까 조 단위의 수주 부분이, 제가 감히 생각한 건데 납품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납품이 된단 말이에요, 단계별로. 이게 만약에 폴란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디폴트 선언하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 그 돈이 없어지게, 뭐 심하게 표현하면 없어지게 된다. 상환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룹주의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 게이트가 터질 수 있죠. 예전에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형님이 주도하셨던 이상득 의원이 지금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다 표현하나? 어찌됐건 그분이 주도해서 자원외교 한답시고 엄청나게, 또 건설사들 중동 수주 많이 하게 해서 뭔가 좀 보여주는 식의, 근데 중동 수주 많이 했는데 다 헐값 수주로 리먼 터졌을 때 막 증권사 속단편 아작났죠. 방산이 왜 가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지금도 방산 사는 분도 계셔. 투자이노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원전하고 뭐 그 얘기 떠나서 우리 것만 보는 것도 벅차니까. 결론은 시황은 다시 정리해드리면 뭐 이런 기준입니다. 시황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일단 어찌됐든 시황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증시는 금리를 급격히 내릴 만큼 경기를 부양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급락의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증시에 우리나라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위치해 놓여져 있다. 세 번째 기준은 그것을 이끌어줄 업종군은 무조건적으로 미국에서는 GPU죠. 서버 구축에 대한 GPU의 판매, 그게 엔비디아인 거고, 그걸 확인해야만 엔비디아의 GPU를 살 만큼 유동 자금들이 그쪽으로 자금 집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죠.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반도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나타나주고 있고, 내년 전망치를 떠나서 올해 전망치만 가지고도 지금 뭐 3분기 실적 나오고 4분기 나와야 되잖아요. 4분기에 뭐 실적이 아예 없어진다 해도 지금의 실적만 가지고도 현재 저평가라는 얘기. 하이닉스 지금 얼마예요? 7억 2,800만 주 곱하기 7억 2,400만 주 곱하기 57만 원, 60만 원 잡으면 400조가 채 안 되겠네. 400조인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 순이익이 그 수준이죠. 저평가야 아니에요. 저평가지. 기술주의 PER이 10배 조금 넘는다면 40조만 나와도. 근데 내년은 60조 이상 70조를 보는데.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시황은 정리됐죠.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넣고 보시고, 일단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뭐 너무 이제 공포감에 빠져드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지금 종목별로의 낙폭이 뭐 좀 힘겨운 상태이긴 합니다만, 뭐 프로그램 이외에 분명한 매도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종목별로. 근데 이 부분이 반등 기조로 돌려지게 되면,
그러면 매수 강도를 높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돌리지 못하고 계속 이 상태에서 종가가 형성된다면 마감 이후에 수급을 봐야죠. 보여지는 수급 대비 매도가 분명히 있겠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3%의 조정, 또 하이닉스의 4%의 조정을 줄 만큼의 매도 강도였느냐, 그런 부분을 좀 놓고 보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황 부분은 요만큼에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5,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흐름에 맞추어서 전략을 꾸리자. 대신에 종목을 압축한다. 만약에 남아있는 종목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다 압축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쪽이 있잖아요. 똑같은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쪽, 똑같이 낙폭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실적, 두 번째 수급이 있는 쪽을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주력주의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좀 놓고 볼까요? 주력주의 기준에. 그래서 주력주의 기준에 이제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내년 전망치가 70조를 넘겨요. 다만 금리를 급격히 내릴 정도로 경기가 힘겨워져서 자금이 경색될 정도의 금리 인하가 발생이 돼버리면은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줬어요라고 해석 절대 안 합니다. 이 전망치 자체가 바뀌어버리죠. 바뀌어서 다시금 70조를 넘긴 이 전망치가 더 낮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75조 7천억으로. 그런데 이게요, 재밌는 게 2026년 전망치가 75조가 된 거는 불과 1개월 전 47조에서 한 방에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진짜 확 그냥 깨물어 버릴. 아니면 한 달 만에 업황이 바뀌었어요? 글로벌 시장의 업황이 바뀌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 한 달 만에 무슨 삼성전자 뭐 바뀌었어? 근데 많은 곳에서 이렇게 내놓는 거는 불확실성에서 부분이 월등히 크다라는 그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다시금 40조, 30조, 20조로도 깨질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뭐 시장이 경색될 만큼의 흐름은 지금 없다는 거고, 그리고 컨센서스 다시 이제 하이닉스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68조 예상한 부분이 급격히 예상한 급격히 그냥 한 방에 49조에서 68조, 또 41조, 42조에서 3개월 만에 그런 기준들에 대한 해석 범위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도 이거 분명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다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그 전망치가 15조까지 나왔었어요. 영업이익이 1년 전에 15조, 내년 예상치가 지금 13조죠. 13조에서 대략적으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관세 효과 그 실적 개선 폭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13조가 아닌 14조, 15조. 그리고 순이익도 얼마? 12조 이상. 그러면 12조니까 곱하기 10배만 해줘도 120조예요. 지금 대비 주가 더블이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작년 사상 최대치 고점을 작년 7월에 찍을 때 그때는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 대비해서 더블이 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이닉스 30만 원 대비 더블 이상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 우리 종목만 보는 거예요. 이수페타시스는 어때요? 실적, 개판이지. 이수페타시스를 지금 우리 주력 종목이라고 실적 좋다 그러면 그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이거 끝내주고요. PCB가요. MLB가요. 다층 PCB가 대박이. 그거는 다 필요한 명분이야. 얘가 지금 주가 깨져가지고 시가총액이 7조 5천억인데, 아니 매출이 1조 겨우 넘기는 애가 7조가 나와? 시가총액이? 속된 표현으로 개거품이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이 강세로 전환된다, 다시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했을 때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오버슈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지금 양봉 세계가. 그리고 이번 달 양봉이 좀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양봉 3개, 적산병의 양봉의 크기가 첫 번째 양봉, 두 번째 양봉, 세 번째 양봉이 단계별로 줄어들면 그건 안 돼요. 근데 적산병의 크기가 단계별로 확장이 됐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양봉의 크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봉 기준에. 근데 지금 음봉으로 살짝 내려왔고 이번 주는 이렇게 하락 잉태형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려면 수급이 확 꺼야 되겠죠. 이게 무너지려면. 얘를 들어 올린 거는 무조건 뭐예요? 아니 수급이지. 그냥 단순하잖아. 예수 뺐다 졌어. 예를 들어서 수급이 찔끔찔끔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엄청난 수급 들어온 거예요. 수급 들어오면 슈팅. 여기도 수급 들어오면 슈팅. 지금도 수급 들어오면 슈팅. 근데 이게 멈출 거냐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냐인데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얘는.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냥 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서. 미쳤어? 가만히 있는 데가 가게? 어마어마하게 사직낀 거 지금. 월봉으로 보셔도 어마어마하게 사직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다가 마지막 자락에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마지막 자락에. 저러한 이수베타시스 사이즈의 오버슈팅이 아닌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오버슈팅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장내 매수를 통해서 30% 이상 HD 현대 일렉트릭도 지금 거래도 없이 아름아름 가는 게 매집을 해서 거래량이 없다. 그건 웃기는 소리고 아직까지 오버슈팅이 안 나왔다는 인식을 잡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볼까요? 왜 두산에너빌리티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멈추냐면은 수급이 더 이상 들어오질 않죠. 더 이상 안 들어오는데 오버슈팅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들의 종목을 우리는 시작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왜 여기서 왜 들어가냐는 거야. 펀드멘탈이 안 되는데 분명히 올 초에도 원자력이 아닌 데이터 센터 전력 기준으로 놓고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명분으로 뭐 원자력을 갖든 말든 결국은 수급 들어왔잖아. 6월까지. 근데 그 수급 다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시장 수익률로 보는 거야. 얘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러니까 남의 종목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기도 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들어왔다. 이번에 화요일날 잘랐잖아요. 잘라서 어느 거 샀어? 막말로 잘라서 뭐 다른 거 샀어? 하이닉스 삼성전자잖아요. 비중 꽉 채우셨으면 그러면은 일부 로봇 투자자 기준인데 로봇주는 많이 맞았지만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잖아요. 예? 결론은 안 되는 거를 지금에 와서 와 하고 쳐다보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쳐다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 차분하게만 대처해서 돌리면 그 상황에서도 비이성적으로 변동률이 나오는 쪽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기준은 뭐 지금의 기준은 정상적인 쪽 기준과 비정상으로 올랐던 쪽에 이제 주가 개선 이후에 그런 범위들을 이제는 좀 명확하게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압축 전략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위치로 좀 해석을 하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그동안의 주도력을 가지고 왔던 쪽의 흐름 대비 이수베타 하나만 더 볼까요? 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보시면 여기도 수급이 정체여서 또 거래대금이 정체여서 좀 멈춰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최소 범위는 때리지는 않았죠. 최소. 그리고 또 하나는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이 아이고 저기서는 못 찾겠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일단 어찌됐든 오버슈팅 범위의 흐름이 방산 쪽보다는 약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흐름 자체의 오버슈팅이 지금 확장돼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의 또 수급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하반기 24년, 25년 하반기 그 수급에 대한 오버슈팅 한 자락 나온 거예요. 한 자락. 근데 이수베타시스로 돌아와서 보시면 저걸 다 놓고 보실 때 전부 퍼센테이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은 장내 매수로 30% 이상을 산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스페타시스의 수급도 지금 보시면 2025년 더 들어왔죠. 엄청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저 2025년 그러니까 24년 12월 13일 걸로만 따져도 24% 들었어요. 장내 매수를 24%. 그리고 오늘 주가는 밀리는데 어찌됐건 23만 주. UBS 매도, JP 모간 매수에 뭐 기관에서 때리고 있을 줄 모르겠어요. 낙폭이 좀 너무 과하다는 거지. 누적적인 수급 대비. 누적 수급으로 본 거예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냐라고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급 없어요. 뭐 저 정도 들어온 거 퍼센테이지로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로봇주의 기준에 로봇 대장주들의 흐름, 그러니까 로보티즈의 흐름이 지금 뭐 강보합에서 다시 이제 또 미끄러져 있는데, 고점 찍고 강보합 그리고 이제 힘겨운 흐름에 놓여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의 흐름의 거래대금이 뭐 앞으로 또 급격히 축소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시장 거래대금 비중의 순위에 결코 밀리지 않는 거래대금이 터져 있단 말이에요. 지수가 밀리면서 이제 거래대금 다들 좀 둔화된 상황이긴 하고. 그래서 여전히 거래대금 유지돼 있기 때문에 좀 강도 있게 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로봇주도 그렇고 이제 대한전선 하루에 1000만 주씩 계속 1500만 주, 2000만 주씩 계속 터뜨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1200만 주. 일본 기준에. 윗꼬리가 달렸지만 바닥인식 잡히는 곳의 윗꼬리는 부정적이지 않다. 거래대금 실려있죠. 그래서 얘는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 종목의 기준은 우리가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실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적적인 수급도 사실상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이번에 고점 돌파 이후에 5만 원을 찍고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주가 변동의 수급 범위가 누적적으로 6월 달에 장대항봉 준 그 크기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주봉으로 장대항봉 한번 주고 나서 고점 뚫고 쉬어가는 그 흐름, 여기서 수급이 자금 집행이 조금만 더 되면 5만 원 수준까지 형성되고 횡보 내준 눌림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밀리더라도 이런 친구들은 불편함이 없는 게 조금 전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 상상을 초월한 실적을 갖고 있어요. 여기도 기업 전기요금 유지만 해도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한국전력 또 이제 삼성전기도 봐야죠. 삼성전기 얘도 실적이 저평가의 기술주 기준에 제가 16조 2천억인데 기술주로 따졌을 때 이제 영업이익 1조를 넘긴 적이 있었고요. 순이익 1조 클럽에서 좀 미끄러진 부분인데 지금 내년 전망치가 1조 1,400억이란 말이에요. 기술주 기준에서는 저러한 PER이 불편하지 않아요. 거기에 수급이요. 얘도 수급이 지금 주가를 땡긴 거죠. 수급이. 그 수급을 IT의 기준이기 때문에 더더욱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우리 쪽의 종목군들을 우리 것만 이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실적과 수급이 되는 쪽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다음에 한국전력, 기본 주력에서 이제 변동성 매매를 하고 있는 한국전력, 요게 이제 실적이 뛰어나다는 거고 삼성전기도 실적이 결코 나쁘지 않다. 거기에 수급이 긍정적이다. 이스페타시스는 실적은 갭벌 솔직히 불편하다. 그렇지만은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다면 엄청난 오버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주력주로 지속적으로 이스페타시스는 5%씩이라도 넣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거고 변동성 매매도 중간중간 들여다보는 거고 그 다음 범위가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로보티즈, 클로봇 얘네는 실적이 없어요. 대한전선도 실적 크게 개선됐지만 저평가 아닙니다. 그런 기준의 수급이 유입됐느냐? 그것도 없어요. 누적 수급도 없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클로봇, 대한전선 수급도 없어요. 근데 들어가는 이유는 거래가 터져 있는 종목으로 지금의 기준에 가장 먼저 가격 반발력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오늘도 되밀리긴 했지만 시장 영향을 감안했을 때 기준을 잡으면 나머지 로봇주들은요. 어마어마하죠. 돌려지게 된다면
로보티즈 오늘 변동성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시점에 올 거냐의 기준은 그냥 가격 반발력이 나왔다고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 되느냐의 기준은 1단계 단기 고점 형성하는 구간에 거래가 터지느냐 혹은 단기 수급이 들어오느냐 감안해서 손절을 하든 유지를 하든 대처할 거예요. 그 종목군들은 지금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도 어찌 보면 이제 AI 쪽에 연동시켜서 정책적으로 기준을 보는 거죠. 얘도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유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수급이 꼬여서 정리. 그리고 단기 수급 범위의 변동성을 좀 놓고 보려고 정거래를 들어갔죠. 정거래를 들어가고 지금 오늘의 기준인데 일단은 얘도 유지하고 시장 강세 속에 가격 반발력 나오면 그때 압축 혹은 뭐 오늘 오후장 기준에서도 얘를 정리하고 주력으로 압축.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흐름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에 누가 먼저 더 가볍게 움직일 거냐 하면은 주력주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전체 종목을 한국전력, 삼성전기, 로보티즈, 클로버, 네이버 전체 종목 자체를 싹 다 정리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로도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개별 종목 AS 해드리는 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실 리도 없지만은 설명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VIP 회원님들 영상 보시는 유료 회원님들은 무조건 강연에 신청하세요. 이번에 포트 재편입해야 되실 거고 시장 어떻게 볼 건지 자신감 한 번 더 가지고 가셔야 될 거고 검색기 어제 같은 날 고영 떠서 뜨고 나서 20%의 수익의 검색기 그런 검색기의 효과 부분도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안 좋아? 안 좋으면 안 나와 이렇게. 딱 하나 지금 나와 있는 게 불기둥 AI는 이번에 배포를 해드린다고 그랬죠. 오시는 분들께는. MTS 버전도 드릴 테니까. 그러면 불기둥 AI 쪽의 종목군에서 개별 매매 기준의 수익을 잡아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103,000원을 기준을 잡을까 했는데 지금의 수급범위고 지금의 하방 기준이면 한 단계 또 미끄러지더라도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원체 또 누적적인 수급도 있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의 흐름에서는 매수의 기준을 지금 가격에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3,000원을 기준 잡았는데 뭐 2,000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문자를 그렇게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하단 왼쪽 보시면 왼쪽 부분에 중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움직임 가져가십시오.